아이고. 자, 앞서까지 무슨 결합 얘기를 했었죠? 앞서까지 이제 H2 뭐 등등등 해서 뭐 F2 해서 공유결합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이제 공유결합 말고 그 다음 화학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결합 중에 하나가 이온 결합 되겠지, 그치? 그럼 이 이온 결합에 대해서도 위치 에너지적인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온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생각을 한번 살펴볼 건데, 예를 들면은 이온 결합하는 녀석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여기 있는 NaCl 이걸 거란 말이야, 그치? 그치. 이때 저기에 있는 소디움 원자 번호는 몇 번? 제 원자 번호가 이게 11번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뭐 무슨 이온으로 존재한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지? 양이온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잖아. 이 상태로 얘가 1 플러스. 자, 그 다음 염소는 원자 번호 몇 번? 얘는 17번. 그리고 저 녀석은 또 무슨 이온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바로 마이너스 음이온으로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런 식으로다가 모델로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듐의 원자 번호가 11번이니까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가 몇 개 있겠어요?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가 11개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소듐 원자핵의 전하량은 11E 플러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1 플러스 양이온이니까 전자 개수는 총 몇 개가 되겠어요? 11 플러스니까 전자 하나를 잃어서 11에서 하나 적은 10개의 전자가 있는 게 바로 Na 플러스의 그 구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염소는 17번이니까 핵의 전하량이 17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렇죠? 17 플러스가 될 거고, 그 다음 전자 하나를 받아들여서 1 마이너스 음이온이 됐으니까 전자는 17개에서 하나 더 많은 18개가 될 거다 이런 말이지. 됐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양이온, 음이온이라고 하는 녀석을 아주 이제 기본적인 모델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라 이런 말이야. 됐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잘 보시면은 핵과 전자들 사이에 무슨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인력의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 핵과 핵, 전자 간에 무슨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청력의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는 총 몇 개의 입자가 관찰되냐는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시면은 전자 10개 있죠? 전자 18개 있죠? 전자만 총 몇 개예요? 28개고, 원자핵도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으니까 원자핵은 하나의 입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총 전자 28개, 핵이 2개가 있으니까 총 입자 개수는 몇 개? 30개가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자, 헤르미온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30개 입자들 사이에 뭐가 나타날 거냐면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나타날 거거든. 상호작용. 자, 저번 시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상호작용이란 뭘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인력과 청력을 얘기하는 거죠. 즉 여기에 그려놓은 이 화살표 하나하나가 바로 인력과 청력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인력과 청력 합쳐서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화살표가 몇 개 그려져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화살표가 6개가 아니라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뭔 말이냐면 핵과 전자 사이 인력만 해도 전자가 10개나 되니까 이 노란 화살표 안에 무려 10개의 화살표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얘하고 얘 인력이 또 전자가 18개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향하는 화살표도 무려 18개가 있을 거란 얘기지. 그런 식으로 이 모든 화살표를 세분화하면 여기서 나타나는 총 화살표의 개수는 바로 이렇게 계산이 될 거란 말이야. 바로 총 몇 개의 입자? 30개의 입자 중에서 2개를 짝짓는 경우의 수.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화살표가 뭐 6개 뿐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6개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하나 다 쪼개면 이 안에는 총 400개가 넘는 상호작용이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400개가 넘는 상호작용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 이거는 지금 현대과학 기술로 절대로 다 계산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평소에 맞닥뜨리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인 NaCl에 대해서도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내가 혹시 뭐 뚜리바디 프로블럼이란 말 얘기했어요? 뚜리바디 프로블럼. 네, 삼체 문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삼체 문제.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물리학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어떤 말이 하나가 있냐면 이 트리바디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석삼자를 써서 삼체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얘는 뭐냐면 상호작용. 그러니까 상호작용이니까 뭐가 작용하는 거예요? 인력이나 청력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입자가 몇 개? 3개 이상이면 수리적으로 그 움직임을 예상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서로 상호작용하는 입자가 3개가 넘어서면 그걸 수리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입자가 몇 개? 30개란 얘기죠. 이건 인류가 수천 년이 지나도 얘는 수리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뚜리바디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얘도 일종의 그런 거란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왜 혹시 이 뚜리바디 프로블럼 중에서 뭐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서 이런 영상 봤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여기 한 점을 고정해 두고 이렇게 이제 질량을 두면 이런 걸 우리가 진자라고 하잖아요. 펜들럼. 그럼 이런 진자는 움직임을 예상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뭐 충분히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자 중에 이중 진자가 있다고요. 그래서 진자를 만드는데 이렇게 진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 여기에 관절을 하나 더 둬요. 이렇게 관절을 2군데를 두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딱 떨구잖아요. 그럼 얘가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요?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 얘가 그냥 난리 굿방구를 쳐요. 그래서 막 난리 굿방구를 쳐요. 여기도 돌아가고 여기도 돌아가면 얘가 갔다가 휙 꺾였다가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진자가 관절이 하나만 더 생겨도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수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건 수학적으로 예측이 가능하죠. 여기 있어도 나중에 여기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딱 놓으면 얘가 나중에 어디 있을지 수학적으로 예측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서로 상호작용 입자가 3개가 넘어서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삼체 문제라는 이 제목에 소설이 있어요. 소설이 있어요. 혹시 이 소설 읽은 사람? 굉장히 유명한 SF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제목이 Three-Body Problem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말로 번역이 될 땐 삼체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영어 소설 제목은 Three-Body Problem인데 그걸 이제 우리말로 삼체 이렇게 번역해서 나온 거예요. 혹시 이 소설 읽은 사람 있습니까? 이게 근데 이게 한 뭐 최근 나온 SF 소설 중에서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되는 어마어마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보세요. 이런 상황을 수리적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무슨 말 알겠죠? 불가능하다. 그러면 수리적으로 표현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어요? 바로 근사적으로 표현해 볼 수밖에 없겠죠. 아시겠어요? 근사적으로. 그래서 혹시 여러분 저기 사자성어 중에 쾌도난마라는 표현 알아요? 쾌도난마? 네, 쾌도난마란 말 알아요? 저기 뭐냐면 쾌자가 뭐예요? fast, cut, complex. 맞자는 싫다래. 싫다래. 실이 막 엉겨 있는 거 있잖아요. 실이 막 엉겨서 이만큼 뭉쳐져 있어. 근데 규칙적으로 매여 있는 게 아니고 막 지 맘대로 돼 있어. 이거 풀어야 돼. 자, 풀기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럴 때 대충 푸는 방법이 뭐야? 칼로이나 가위로 에이 싹둑 무슨 말 알겠어요? 칼이나 가위로 싹둑 자르는 거.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문제의 본질을 해결한다라기보다는 그 불편함을 쉽게 해결하는 방법 아시겠어요? 그거를 쾌도난마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는 사실 총 몇 개의 입자가 있는 거예요? 총 30개의 입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30개의 입자를 30개 입자 정신 하나도 없네. 싹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싹둑 잘라가지고 이걸 뭉뚱그려서 그냥 양이온 알겠죠? 그리고 이걸 뭉뚱그려서 그냥 음이온 이라고 하면 입자 개수가 몇 개로 바뀌어요? 2개로 바뀌죠? 그럼 입자 개수가 2개로 바뀌는 순간 수리적 예측이 불편해져요, 편해져요? 굉장히 편해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를 플러스, 하나를 마이너스의 전하로 규정을 해주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규정은 이 전하량 보존으로 성립을 시키는 거죠. 핵전하는 11 플러스인데 전자가 10개 있다. 핵전하가 17 플러스인데 전자가 18개가 있다. 이 전체 전하를 뭉뚱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플러스 입자, 하나를 마이너스 입자라고 두고 그 다음 둘 사이에 인력도 나타나고 청력도 나타난다. 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서의 인력은 뭐냐면 자, 여기 인력 화살표 몇 개쯤 나타날까요? 여기 인력 화살표 한 200개쯤 나타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전체 화살표가 400개가 넘으니까. 즉 여기서 그릴 수 있는 200개의 노란색 화살표를 하나의 화살표로 퉁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여기서 청력 화살표도 몇 개쯤 있을까요? 청력 화살표도 한 200개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200개의 화살표를 하나의 화살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썽뚱 잘라가지고는 하나는 양이온, 하나는 음이온이라고 한 다음에 둘 사이에는 인력도 있고 청력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부여한 이런 식의 개념을 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온이란 이 우주에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이온은 우리 세상에 실제 존재하나요? 이온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것을 편리하게 표현하는 수학적 개념인 거예요. 이온은.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온이란 말 써요, 안 써요? 많이 쓰잖아요. 심지어 상업 광고에서도 나오잖아요. 뭐 음이온 발생기 해가지고 막 이온이 많이 만들어서 피부가 촉촉해지고요. 뭐 그런 말 쓰잖아.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온이라는 말을 쓰지만 정작 이온은 실제 존재하는 물질이다? Nobody knows. 알겠어요? 이온이라는 게 실제 존재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 존재하는 건 원자핵, 전자예요. 원자핵 존재하는 걸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응, 러더포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전자 존재하는 거 실험적으로 규명할 수 있나요? 네, 톰술의 음극선 실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온이 존재하는 거 실험적으로 규명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온은 실제 존재하는 물질이라기보다는 어떤 물질적 특징을 표현하는 수학적인 개념이에요. 알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봐봐. 그냥 양이온, 그냥 음이온 한 다음에 여러분 잘 봐요.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이 둘 사이에는 인력 있죠. 맞아요? 그 다음 플러스 전하 사이에 청력 있죠.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 청력 있죠. 맞습니까? 그럼 잘 봐요.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그냥 플러스 전하, 그냥 마이너스 전하라면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힘만 나타나야 할 것 같아요? 인력만 나타나야 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 인력이라고 하는 건 멀어질수록 커져요? 가까워질수록 커져요? 인력이라고 하는 건 가까워질수록 커지잖아요. 그럼 생각해봐. 양이온은 플러스 입자고 음이온은 마이너스 입자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던 인력만 있네? 그럼 인력은 언제 강해지지? 가까워질수록 강해지네? 그럼 얘가 더 가까워지면 되겠네? 더 강해지겠네? 더 가까워지면 되겠네? 더 강해지겠네? 하다가 뭐가 될 수도 있겠어요? 핵융합.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양이온이 순수한 플러스 입자다. 음이온이 순수한 마이너스 입자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양이온과 음이온은 인력이 점점점 강해질 테니까 핵융합이 돼야 된다고. 근데 전 우주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온 결합성 물질들이 다 핵융합해? 에이, 그럴 리가요. 그러니까 양이온이 됐건 음이온이 됐건 인력만 나타나 청력도 공존해. 청력도 공존해야 일정한 뭘 이루겠어? 일정한 거리를 이룬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들도 일정한 결합 거리를 이룬다고. 그래야 인력과 청력이 공존한다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는 거지. 그런데 그것의 근원은 사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핵과 핵 사이의 청력, 전자와 전자 간의 청력. 이 복잡한 시스템을 단순하게 바꾼 게 바로 뭐다? 그게 이온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온은 개념일 뿐이다.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대하다. 그럼 이제 요 인력, 이온들 사이에 혹은 청력, 인력, 청력 얘네들 이제 어떻게 표현해 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표현해 봐야 되겠어요? 이제 수리적으로다가 한번 표현을 해봐야 되겠지? 저 인력의 상호작용, 청력의 상호작용을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해봐야 되겠지? 그거 보사!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되었다. 그럼 가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자, 그거 저기 창원에서 그거 오비탈 수업 어제도 했거든요. 어제도 했으니까 어제 수업부터 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할 수업까지 다 공부해야겠죠? 네. 그리고 광고 하나. 그거 내가 카톡 단체 카톡방에 뭐 이렇게 특강 강의 하나 올린 거 있죠? 그거 이제 이번 주 일요일날 창원에서 특강을 하는데 그냥 공짜 특강이에요. 공짜 특강. 근데 공부 지금 여러분 교과 특강이 아니라 여러분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거거든요. 그때 창원에 오기 힘들 테니까 내가 이제 라이브로도 찍을 거예요. 라이브로도 찍을 테니 거기 내가 몇 시에 하더라? 5시 반인가? 5시 반인가? 내가 그 라이브로도 켜놓을 테니까 뭐 라이브로도 봐도 되고 영상으로도 봐도 되고 하겠죠? 이거 여러분들 앞으로 그 나아갈 방향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릴 테니까 그거 기회가 좀 뭐 여유가 되면 좀 봐요. 하겠죠? 그래. 다음 주 만나요.